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영어 강사 김태민입니다. 자, 명지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시험이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됐고 아마 학생들은 이제 남은 시험 준비를 하느라 한창 바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시험지를 받아서 천천히 한번 다 읽어봤어요. 어떻게 문제를 출제를 하셨고 어떤 문제가 어려웠고 어떤 문제가 조금 특이하게 출제가 됐는가 이런 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천천히 한번 읽어봤는데 역시나 이제 명지고등학교는 확실히 영어 시험이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문제를 풀면서 이제 많이들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짤막하게나마 어떤 문제가 조금 특이하게 출제가 되었고 어떤 문제에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꼈을까, 어떤 걸 내가 설명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면서 한번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지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자, 제가 분석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분석표는 어디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냐면 인지학원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학원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계정도 있으니까 한번 놀러 와 보시면 좋겠고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단답형 3번 문제예요. 단답형 3번 문제. 어법에서 어긋난 표현 3가지를 찾아서 쓰고 고치시오. 딱 얼핏 보면은 그냥 어법 문제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선지를 하나도 제시를 안 했어요. 그냥 지문을 던져주고 나서 찾아봐. 자, 3개 틀렸어. 자, 이제 이러면 힘들죠, 보통 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출제자가 되어본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 하나하나 밑줄을 그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해석을 좀 빠르게 해볼게요. From the moment he heard that, 그가 들은 순간부터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들은 순간부터. 자, 좀 디테일하게 갑니다. 첫 번째, 여기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명사절 접속사 that이죠. 제가 설명을 길게 하진 않을 건데 한번 보고 맞나 틀리나 생각은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죠? 동그라미 칠게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었다라는 거를 들었대요. 그러면은 발견되었으니까 수동을 써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아마 많이 고민을 했던 영역일 건데 헤드 PP, 과거보다 과거 시제를 표현할 땐 헤드 PP를 써야 하잖아요. 혹시라도 이게 헤드를 써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가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다라는 걸 들었던 순간부터 시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들은 게 먼저일까요? 발견된 게 먼저일까요? 발견된 게 먼저죠, 그렇죠? 발견되고 그걸 들은 거니까. 근데 여기가 과거네? 틀렸다. 벌써 하나 찾았죠? 우리는 요거를 헤드로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 찾았습니다. 3개 중에서 벌써 하나 찾았네요. 자, 다시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들었던 순간부터 간송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자, 또 포인트 나왔는데 여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스탑 ing하고 스탑 to 구별하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괜찮죠? ing 쓰는 거 맞을 겁니다. 자, he knew, 그는 알고 있었다. He had to protect it at all cost. 그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거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장인 것 같고. After years of waiting, 수년 동안 기다린 후에. 자, 여기.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전치사 뒤에 명사를 써야 하니까 동명사. 괜찮구나. 갈 수 있겠죠. 몇 년 동안 기다린 후에 He was able to obtain the book. 그는 마침내 그 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무난한 문장이고 He purchased it at 10 times the price the owner was asking. 그는 그걸 구매했어. 그거를 구매했어. 10배 가격에. 그 소유주가 요구하던 가격에 10배를 주고 구매를 했어. 그리고 그거를 신중하게 숨겼어. 자신의 집에. 자, 어디 보셔야 되냐면 여기. 여기. 왜? 앞에 and가 있으니까 병렬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요거 한번 볼게요. 그는 그거를 구매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the book이죠. 단수니까 괜찮다. 대명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주가 주장했던, 다시 소유주가 요구했던 가격에 10배를 주고 구매를 했다. 그리고 그것을 신중하게 집에 숨겼다. 그럼 여기서 이 hid라는 동사는 뭐랑 병렬이라고 볼 수 있냐면 purchased, 구매했다라는 동사하고 병렬일 겁니다. 구매했다, 10배 가격을 주고 그리고 숨겨놨다. 과거동사 과거동사니까 병렬 동그라미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왜 저거 얘기 안 하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뭐냐면 여기 아마 요거 많이 틀렸을 거예요. 요거를 10 times라고 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적어 볼게요. time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간. 당연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time은 시간이야. 이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웠기 때문에 익숙하게 그냥 time은 시간이지 이렇게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타임, 시간이라고 해석이 될 때 이거 셀 수 있는 명사다, 셀 수 없는 명사다. 셀 수 없다. 그렇죠? 시간을 누가 세요? 뭘 1시간, 2시간 할 때 그건 셀 수 있죠. 그거는 이제 hou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time이라는 말은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기 때문에 s를 붙이진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불가산 명사라고 하고 s를 안 붙입니다. 그런데 time이라는 말이 몇 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처럼 10 times라고 하면 10배라는 표현이 만들어져요. 이럴 때는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s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타임에 s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들을 걸러내고자 타임에도 s 붙을 수 있다. 언제 몇 배라고 해석할 땐 붙이는 게 맞다.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많이들 틀리셨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자, 2개 찾았죠? 하나만 더 찾으면 됩니다. 자, When the Japanese were finally defeated. 자, 여기 보셔야 됩니다. 일본이 마침내 패망했을 때 그는 그것을 공유할 수 있었다라고 할 건데, 자, 요거 일본이 망했다라는 단어를 defeat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시험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defeat는 무슨 뜻이냐면 패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패배시키다. 그러면 일본이 패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일본은 패배시키는 걸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일본이 패배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고 패배시키는 걸 당했다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 쓰는 거 맞구나. 동그라미.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였고 그 중에서 벌써 2개가 걸렸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여기 with the rest of Korea는 앞에서 여기 he was able to share it with the rest of Korea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들어가 보면 The guide said that the 훈민정음 해례 is the museum's most precious treasure. 자, 여기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이드는 말했다. 훈민정음 해례는 그 박물관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 that을 물어보는 거고 우리 잘 하죠 이런 거. 동그라미 자세히 이렇게 동그라미 당연하게 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거 고른 학생들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is, when 현재 시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겠는데 왜냐면 과거 시제인데 여기는 왜 현재야?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마 중학교 저학년 때 현재 시제는 이럴 때 쓴다 라고 하면서 배웠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현재 시제는 언제 쓸 수 있냐면 당연히 현재 사실을 말할 때 현재 시제를 쓸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이럴 때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럴 때 현재 시제 쓸 수 있고 또 언제 쓸 수 있냐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 통용되는 얘기일 때도 현재 시제를 쓸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호모사피엔스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손을 낳는다. 호모사피엔스가 사람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번식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이 통용되는 얘기일 거기 때문에 그냥 현재 시제를 쓰는 겁니다. 자, 얘가 그래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 박물관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통용되는 얘기일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는 건 옳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좀 많은 학생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다음 거 볼게요. Without it, 그것이 없다면 The begins, origin Without it, the origins and fundamentals of Hangul would have been lost to history. 자, 요 문장에서는 아마 학생들이 요거 without, 이랬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시험 공부할 때 엄청 집중적으로 봤거든.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틀렸다라고 말할 건덕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 통과. 자, 그것이 없다면
한글의 기원과 근본은 역사 속으로 소실되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요거 다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would have been lost. 제가 시험 공부 준비하면서도 이거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별표도 굉장히 많이 쳤던 기억이 나요. 자, 뭐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것이 없다면 이라는 요 부분 자체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꾼다, had it not been for로 바꾼다 우리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would have pp를 써야 돼. would have pp를 써야 돼. 잘 썼네. 그런데 근데 한글의 오리진과 펀더멘탈은 역사 속으로 소실되어야 하는 거니까 수동태도 써야 돼.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제대로 썼나? 됐죠? 그리고 수동태 표현 제대로 되었나?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다음 거. 이제 다음 거 보시면은 It has since been designated a national treasure of Korea and including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자, 보시면 여기를 보셨어야 됩니다. has been designated. designate라는 단어가 이제 명시하다, 명명하다 정도의 뜻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그때부터 명시되었다, 지명되었다. 뭐라고? 국보라고. 한국의 국보라고 지명되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도 봐야겠습니다. 됐죠? 자,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완료 시제를 수동태로 표현한 거 좋았다. 왜? 데지그네이트 된 거니까.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designate라는 단어하고 병렬되어야 하는데 틀렸네. included라고 고쳐야겠구나. 찾았네. 네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대답하시면 문제 잘 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완료 시제를 수동태로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included, designated,가 병렬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다 골랐어요. 일단은 has를 had로 고친다. time, times로 고친다. including, included로 고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정답은 다 골랐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도 한번 보고 나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looking at the ancient book. 그 옛날 책을 보면서 자, 여기 뭐가 생각이 나요? 분사구문 생각나죠?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옛날 책을 보면서 I could feel 간송's strong commitment. 나는 느낄 수 있었어. 간송의 강한 집념을. 뭐에 대한? 한국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강한 집념을 느낄 수가 있었어.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구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to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게 투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가장 명쾌하게 대답을 먼저 해본다면 commitment to에서 to는 전치사다. 이거 외우시는 게 가장 좋았어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효율적이고. 그런데 제가 좀 조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투부정사를 전치사 투하고 투부정사 투하고 구별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요게 방향의 느낌을 유독 가질 때가 있어요. 방향의 느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가 그런데 간송이 강한 어떤 집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념이 어디로 향하는 집념이냐면 이라고 하면서 방향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뿜고 있죠. 이럴 때는 전치사다. 그래서 뒤에다가 명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 약간 전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 때는 좀 외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commitment to, 뭐뭐에 대한 집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단답형 3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분명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고 많은 학생들이 아마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잘 만든 문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놓친 게 있다면 그거 잘 메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봅시다.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객관식 13번 문제고 어법상 틀린 거를 2개 고르시오 라고 물어보는 이제 객관식 문제인데 사실 이것도 얼핏 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냥 어법 문제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정말 잘 내셨어요.
아, 이렇게도 물어보셨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이마를 탁 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아마 1번 선택지를 보고 나서는 많은 학생들이 아, 이거 알아 라고들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if, 과거동사, 우드동사 원형. 이게 뭐예요? 가정법 과거죠. 맞네. 1번은 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1번부터 헷갈렸다. 그럼 사실 시험 공부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자, 1번을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S가 붙었는데. 복수인가? 근데 언이야? 어떡하지?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고, 그게 출제자 선생님이 정확하게 의도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스피시즈라는 단어를 스펠링 잘못 썼다. 스피시즈라는 단어를 뜻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뭐 동식물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근데 스피시즈라는 단어는 결론만 얘기를 한다면 이 단어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스피시즈라는 단어는 복수도 똑같이 스피시즈라고 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단어만 가지고는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언 붙여도 괜찮은 거. 왜 괜찮은 거? 언 붙여놓고 이거 단수야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스 하셔도 괜찮습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시스는 단수도 복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 갈게요. 3번. 자, 여기부터 This is an ecological term. 이것은 어떤 생태적인 용어인데 뭐를 가리키는 용어냐면 어떤 스피시즈를 가리키는 용어래요. 근데 어떤 스피시즈를 가리켜? That live in a large area. 넓은 영역에 살고 있는 스피시즈야. 근데 그 넓은 영역은 다양한 서로 다른 생태계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영역이래. 그러면 서로 다른 다양한 생태계를 포함하는 영역이니까 자, 이 부분 분사로 접근을 할 겁니다. 분사. ing를 쓰냐 pp를 쓰냐를 물어보는 문제로 생각을 할 건데 아마 바로 느낌이 오죠. 다양한 서로 다른 생태계를 포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는이니까 이거 ing로 쓰셔야겠네. ing. 그래서 일단은 3번이 틀렸다. 3번을 일단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두 개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더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3번. 3번 방금 했던 거고 이제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 여기부터.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 other species that shares this habitat, including trees and insects, are protected too.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문장인데 자, 읽어볼게요. 일단 해석을 해보면 나무와 곤충들을 포함하는 이러한 서식지를 공유하는 다른 종은 역시 보호받습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무슨 문제예요? 수일치 문제. 자, 이렇게 수일치 문제인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피시즈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모른다. 이것만 보고는 모른다. 스피시즈는 앞뒤 상황을 보고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판단하는 게 맞지. 딱 스피시즈만 보고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른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못 풀죠. 근데 우리는 눈치껏 여기를 보면 복수구나. 여기서의 스피시즈는 복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 빼야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치를 채는 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영리하게 문제를 잘 내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4번 틀렸고 자, 5번도 한번 볼게요. If there were a large umbrella being held over them 이라는 문장. 여기부터구나. It is as if there were a large umbrella being held over them 이라는 문장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as if를 볼 수 있어요. as if. 아마 시험 공부하면서 분명히 공부를 했을 건데 as if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정법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면 되는 거고 주어가 단수인데 왜 what is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법을 쓸 때는 습관적으로 월을 쓰죠. 가정법에서는 수일치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 쓰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가정법 과거냐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사실은 하는 게 맞죠. 사실은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 is하고 월하고 이 시점 차이를 보면 되는 겁니다. 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어 1, 동사 1, as if, 주어 2, 동사 2. 여기서 얘하고 시점이 만약에 같다. 같은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를 쓰시는 게 맞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예전 일이다. 이게 더 과거의 일이다. 그럴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동사 1과 동사 2가 같은 시점에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로 생각을 하고 뭘 쓸 거다. was 안 써도 된다. 왜? 가정법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험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어법 문제 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문제였고 아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만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렸다고 해서 너무 기죽을 거 없고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서 2학기 때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